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신소재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정준우 교수입니다. 2020년 3월 미국 물리학회가 제공한 홈페이지에 가상 발표한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상대론적 전자기학에서 로렌츠 힘을 응용할 수 없음을 증명한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 발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표시된 이러한 방정식들에 대해서는 모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하여 위와 아래 그림의 차이점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상대론적 전자기학에서 왜 로렌츠 힘이 적용될 수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사용하여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기학은 질량이 아닌 전하의 운동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맥스웰 방정식의 전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패러데이 법칙과 맥스웰 암페어 법칙에서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증명하기 위해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사용하여 상대론적 전자기학에서 왜 로렌츠 힘과 민코스키 힘은 적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자기학은 질량이 아닌 전하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하의 속도는 그에 맞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하의 속도가 0일 때에는 가우스 법칙에 따라 전기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의 속도가 일정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하는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하가 존재하므로 전기장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전하량 변화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전류의 정의는 전하 운반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 운반자가 평균 속도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가 진동할 때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데이 법칙과 헨리 법칙의 상호 유도입니다. 이 두 법칙은 진동하는 자기장에 의해 또 다른 전하의 기전력을 생성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맥스웰 암페어 법칙과 헨리 법칙의 자체 유도입니다. 이 두 법칙은 하나의 전하가 진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맥스웰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 진동하는 전하가 의해 전기장이 변하고 렌츠의 법칙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전자기파가 방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두 개의 전하가, 맥스웰 암페어 법칙에서는 한 개의 전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파동 방정식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하려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에 따라 아래 첨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패러데이 법칙에 두 개의 전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맥스웰의 미분 방정식으로는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맥스웰 암페어 법칙에 따라 진동하는 한 개의 전하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자체 유도를 사용할 때 수정된 맥스웰의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의 자체 유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전하에 따라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기장의 전하들을 노렌츠의 힘과 민코프스키 힘에 적용했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들이 상대론적 전자기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코프스키와 로렌츠 힘의 수학적 표현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전기 상태에 있는 전하 QE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전하 QE가 동일하기 때문에 노렌츠 힘은 각각의 전하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전하와 QE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QE는 구별되어야 하고 두 개의 구별된 전하 사이의 전자기력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전하 중 하나만 정지된 경우에만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두 전하가 동시에 움직일 때만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은 움직이는 두 개의 전하의 방향에 따라 N극과 S극이 변하므로 인력과 청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전하 Q0가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암페어 법칙에 따라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노렌츠 힘은 이 방정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개의 전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표시된 이러한 방정식들도 또한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정식들은 질량 m과 전하 Q0를 갖는 가속하는 물체와 질량 m0와 전하 Q0를 가지고 균일하게 움직이는 물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 다른 유형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는 몇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형 운동량의 변화율은 전하가 아닌 질량의 관점에서 질량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과 전자기장 사이에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질량 m의 전하량 q가 정의되면 이 방정식의 항은 전하 QE와 Q0 사이의 전기력과 QB와 Q0 사이의 자기력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 가지 경우의 힘, 즉 전하 QE와 Q 사이의 전기력, Q0와 Q와 사이의 자기력, 그리고 전하 QB와 Q 사이의 자기력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로렌츠 힘을 사용하려면 전하 Q0이면서 질량 M으로 정량화된 물체는 전하 Q0와 질량 M0로 정량화된 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하 Q의 속도는 이미 V0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M은 뱅진 운동으로 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량 M의 운동은 0이 아닌 가속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력 V0로 운동하는 등속 원 운동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코프스키 힘에 있는 노렌츠 상수 감마 안에 있는 V0는 등속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뱅진 운동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노렌츠 힘과 민코프스키 힘에서 선형 운동량의 속도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렌츠 힘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요점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고정 관성 시스템에서 로렌츠 힘은 속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전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성 시스템의 관찰자는 전기장을 생성하는 전하와 자기장을 생성하는 전하를 물리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로렌츠 힘에서 세 개의 전하에서는 가우스 법칙에 따라 전하 모두 전기장을 방출하고 그 중에 두 개의 전하는 암페어 법칙에 따라 자기장도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기장 사이에는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하면 잘 알려진 노렌츠 힘은 각각에서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코프스키 힘의 상대론적 전자기학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